반갑습니다. 초록배낭 한상봉 강사입니다. 지난 강좌에서 임진왜란을 봤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책에서 역사책에서 양난 이후 양난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양난이라 하면은 두 번의 전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왜란이고 하나는 호란입니다. 오랑캐 호자를 써가지고 오랑캐들이 우리 조선에 침략을 한 건데 그 대표적인 정묘호란, 병자호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호란의 전개 과정이라든지 흐름은 그닥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호란이 일어나게 된 계기. 자, 이 오랑캐들이 북쪽 오랑캐 후금 나중에 청으로 바뀌게 되는 이 오랑캐들이 우리나라에 왜 어떤 계기로 쳐들어왔느냐. 요걸 정리하는 게 더 사실 중요 포인트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 조선의 왕으로 즉위했던 인물이 있죠. 15대 임금 광해군입니다. 자, 광해군에 대한 평가는 이제 우리 왕조실록은 광해군 일기라 해가지고 폭군이라서 이제 조나 종이라는 묘호를 얻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2000년이 넘어가면서 최근에는 이제 평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 광해군인데 그럼 광해군 하면은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폐모살제 이런 사건도 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임진왜란 직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완전히 불바다가 됐던 우리 조선을요 다시 복구한다고 바빴던 인물입니다. 전후복구 사업한다고 바빴구나. 대표적으로 허준의 동의보감 편찬, 그리고 경기 지방에만 실시를 했지만 대동법이라 해가지고 세금 내는 제도를 바꿔주기도 했던 게 광해군이죠. 이런 전후복구 사업도 있지만 이제 오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중립외교입니다. 중립외교 정책. 자, 이게 뭐냐 이걸 볼 건데 우리 조선이요 전후복구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중국 명나라는요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여진족 오랑캐는요 강성해져 가지고 후금이란 나라를 건국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후금이 명나라를 공격하러 가요. 그 명나라 입장에서는 국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후금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의 광해군한테 도움을 요청했던 게 명나라입니다. 그때 우리 광해군은요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요 명나라를 사대하지 않습니까? 임금의 나라, 부모의 나라로 섬기는데 그 부모의 나라가 도와달라 했으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우리 광해군은 조선의 미래를 걱정한 거죠. 괜히 명나라를 도와주러 갔다가 후금의 공격을 받아서 명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조선을 후금이 괴롭힐 거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대놓고 부모의 나라가 도와달라는데 안 도와줄 수는 없고 후금을 도와줄 수도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명나라 지원군을 파병을 하게 되는데 강홍립이라는 장군을 파병하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명나라 편도 들지 않고 오랑캐 후금 편도 들지 않으면서 이 두 나라의 전쟁에 끼고 싶지 않다는 것을 내비치는 거죠. 후금한테. 강홍립이 지원병을 이끌고 갔다가 후금한테 투항을 해요. 투항을 해가지고 우리 조선의 입장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는 명과 후금 사이에서 실리적으로 우리 조선을 생각하는 외교정책, 이래서 중립외교라고 부릅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광해군의 중립외교정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명나라 덕분인데 어떻게 중립외교로서 명나라를 도와주지 않느냐 이러면서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대하던 세력들이 1623년에 반정을 일으켜요. 인조를 왕으로 올리고 광해군을 몰아내는 인조 반정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인조가 왕이 오르게 되는데 이 인조는요 광해군의 중립외교에 반대했던 세력들에 의해서 왕이 됐어요. 그러면 인조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은요 적극적으로 명나라를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명나라와 친하게 지내고 오랑캐 후금을 배척하는 정책,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하죠.
자, 그럼 잘 보십시오. 광해군은 명나라 편도 안 들고 후금 편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인조가 즉위하면서부터 명나라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후금을 배척해버립니다. 그럼 누가 열받겠습니까? 그렇죠. 후금이 열받죠. 그래서 후금이 우리 조선에 침략을 했던 게 1627년 정묘호란이죠. 정묘호란. 정묘호란 때는 뭐 정리하실 게 그닥 없고요. 뭐 정봉수, 이립 이런 장군들이 활약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후금과 우리 조선이요 형제 관계를 체결하면서 끝납니다. 그 왜 그런가 하니까 후금이 우리 조선을 공격할 때요 정봉수, 이립 이런 장군들이 활약을 해서 후금의 보급로를 차단시켜 버리거든요. 그 전쟁을 이어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또 명나라도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결국 형제 관계를 체결하면서 끝났던 게 1627년 정묘호란이고요. 정묘호란 이후에 이 후금은요 더욱더 강성해지면서 국호,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게 됩니다. 청으로 딱 바꾸고 난 이후에 우리 조선한테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요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관계를 요구한 거죠. 야 조선, 너네 앞으로 명나라를 임금으로 모시지 말고 우리 청을 임금으로 모셔라. 요게 이제 청나라의 요구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구사항이 이제 조선 조정에 딱 들어와서 이제 들렸겠죠. 그래서 조정에서는 두 파로 나뉘게 됩니다. 한쪽은 지금 청나라가 워낙 강하니 일단 청나라 요구를 들어주고 후위를 도모하자라는 쪽이 있고요. 또 한쪽은 죽을 때 죽더라도 명나라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해야 된다. 명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릴 수 없다. 맞서 싸웁시다 라는 쪽이 있어요. 이렇게 두 파로 나뉘었는데 결국에는 맞서 싸우자는 쪽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청나라의 요구사항을 거절했던 게 인조고요. 그러면서 밀고 내려왔던 게 1636년 병자호란인 거죠. 이 병자호란 때는 우리 인조가요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해서 그 남한산성에서 45일간 저항을 하는 겁니다. 45일간 항전을 벌였던 게 우리 인조인데 이 1636년 병자호란이 1월달에 일어나가지고 아주 춥고 전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우리 조선 관군들은요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남한산성으로 이제 피신을 한 지 45일 만에 청나라한테 굴복을 해버립니다. 결국에는 청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서울 송파, 거기가 예전에는 삼전도라고 불렀는데 그 삼전도에서 군신의 예를 다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조가. 군신의 예라 하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삼배구고두라고. 청나라 황제한테 절을 3번 올리는데 한 번 절을 올릴 때마다 3번씩 이 말을 땅에다 박아야 되는 거예요. 소리 나게끔. 삼배구고두의 예법으로 결국에는 청나라한테 군신관계를 체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한 게 우리 인조죠.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 인조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 왕이었던 인조의 둘째 아들 효종 때까지는 뭘 하게 되냐면 이 삼전도의 굴욕을 갚자 이겁니다. 그래서 북쪽 오랑캐를 벌하러 가자 해서 북벌론을 추진했던 게 우리 조선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해군의 중립외교부터 지금 뭐 인조 친명배금 정책 그러면서 두 번의 호란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정묘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저항을 했으나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하면서 군신관계를 체결했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가 병자호란입니다. 그래서 진안광자 임진왜란과 이번에 병자호란까지 해서 양난 두 번의 전란을 정리를 하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조선 후기 정치 흐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